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출요금제랑 상한선과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끝에 말미에 어떤 효율적인 수준을 달성하는 데는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지만 뭔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걸 디테일한 현실 측면에서의 차이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0페이지가 되겠고요.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 두 개가 차이가 난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가 배출 요금을 $50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피 요금을요.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매달 아니면 뭐 얼마씩 내는 $50라는 피가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실질적 부담이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물가 수준 변동에 따라 세 번째 줄 보세요.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 시 거기 나와 있는 실질 배출 요금은 실질적인 배출과 관련된 요금은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금이 하락하게 되는 느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양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살짝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할게요. 그러면 내가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피가 $50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최적 수준이 여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여기 부담하는 피가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염물질 배출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지. 여기에 있으면서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배출요금과 관련된 효과고요. 상한선 거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약간 이거는 뭐냐면 상한선 거래 시스템이라는 것은 느낌 자체가 약간 수량 통제랑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수량을 통제하는 거야. 수량을 얼마 이렇게 통제하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든 싸지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수량 통제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간 오염 상한선이 80으로 뭐 정해지게 되면 그만큼 오염량이 그냥 딱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요거 오염물질과 관련된 배출 요금도 조정하게 되면 얘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얘는 무관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최적 수준이 유지가 돼요. 인플레이션과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얘는 인플레이션을 그만큼 반영해서 조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자, 두 번째 차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차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비용 변화에 대한 반응 한번 볼게요. 코스트의 변화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오염 감소의 한계 비용은 해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물질을 생성하는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야기하는 그 제품에 대한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 수준을 당연히 더 높여야 됩니다. 생산 수준을 낮추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건을 더 주문하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러다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니까 생산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줄이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요? 고객들은 더 원하는데 내가 공급을 못하는 거니까 안타까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잖아. 그래서 기회비용이 증가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자, 다시요.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증가했어요. 주문이요. 이렇게 했는데, 증가했는데,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오염물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저감 때문에, 생산을 더 못해. 생산을, 오히려 줄여야 돼요. 감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은 원하는데 나는 눈물을 머금고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더 증가한다,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오염 감소 비용은 자꾸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업이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투입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럼 폐기물도 줄어들고 오염 감소 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염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런 충격 말고 이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더 생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하는 거고, 어떤 기술 진보야.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오염을 저감하는 비용이 감소했다라고 할게요. 비용이 감소. 그럼 어떻게 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비용이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50의 배출 비용이 바트와 호머에게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우리가 스토리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줄 내려가 보시면요. 자, 그림에서 $50의 배출 요금 하에서는 한계 비용의 증가가 오염을 감소시켜서 오염이 더 증가했는데, 배출 요금 하에서는요, 바트와 호머는 오염 감소를 위해서 $50 이상의 배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가 어떻게 증가하든 감소하든 우리가 배출 비용과 관련했을 때는 그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잠깐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B가 이렇게 있었다니까 이제 요금이 이렇게 있는데 바트든 누구든 비용이 이렇게 있다면 바트라 할까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한계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오염물질 저감량이 말 그대로 줄어들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더 절감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대한 비용이 감소하게 되니까 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저감해서 줄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건 오염 물질과 관련된 배출 비용과 관련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오염을 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관없이 딱 고정된 정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120페이지 밑에 맨 마지막 달러 한번 볼까요? 종합하면 거기 보세요. 배출 요금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비용에 제한을 두긴 하지만 비용과 관련이 있지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배출량에는 변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반면에 상한선과 거래 시스템, 그게 결론입니다. 배출량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수량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변화에 따라 오염 감소 비용에는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에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격한 제한을 두는 약간 오염 감소 비용에 컨트롤하는 거와 오염 총량에 컨트롤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딱 정답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물질 줄이는 거 말고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거 생각해 볼게요. 담배 소비를 줄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출 요금을 이용하는 건 뭐냐면 담배 가격을 올린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지니까 간접적으로 아이고 나 담배 피기가 좀 부담되네 해서 일부러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거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불확실해요. 왜냐면 가격을 올렸더니 야, 나는 밥은 안 먹어도 구름 과자인 담배를 먹어야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염 거래와 이제 배출량을 딱 컨트롤하게 되면은,
자, 한 사람당 담배를 필 수 있는 게 요거 2개, 두카치라 해야 되나? 요거 2개밖에 못 펴. 이렇게 얘기하면은 2개 이상 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서도 더 필 수 없으니까 수량 통제,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배출 요금을 이용하는 거랑 배출 요금과 요금제와 이건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 보시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염 허가서라고 할게요. 오염 허가서. 면허를 우리가 획득하는 거예요. 면허. 자, 이게 이제 수량을 통제하는 거라고 수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개 중에서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오염 허가서가 이제 수량을 통제하니까 효과가 확실하다니까? 예, 근데 약간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수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쭉날쭉할 수 있고, 얘는 이제 가격이니까 비용을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약간 어디가 크게 변할 수 있는가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재미난 게 세 번째 줄에 하나의 흥미로운 선택 가능성은 상한선 거래 시스템과 이 오염 허가서 발행하는 거와 배출 요금을 결합하는 거네요. 이 2개를 어떻게 결합하지? 예, 거기 보시면은요.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가격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양만큼의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자, 이 가격은 안전 밸브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높게 책정돼서 오염 감소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올랐을 경우에만 사용을 해. 그렇게 하다가 오염 감소 한계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오염 허가서 이 양을 오염 양을 제한해 주는 것을 야, 우선 80개만 발급했는데 안 되겠다. 너네 부담될 수 있으니까 발급량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러니까 수량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 가격도 올리거나 요금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해서 그거를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시면은 자,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응도. 자, 우선 첫 번째.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코스트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용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유명한 예가 지구온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이제 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거기다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가 알 수가 없는 거야. 환경을 깨끗하게 대기 미세먼지를 없애도록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사실 이거를 약간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심플하게 해가지고요. 사회적 한계 편익이 비탄력적인 경우랑 탄력적인 경우에 앞에서 살펴봤던 오염 허가서인 거래를 통제하는 거랑 오염 배출 요금을 이용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그거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거기 보시면은요.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하나는 그 2번째 단락의 3번째 줄 사회적 한계 편익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오염 배출량이 있으면 하나는 여기 보시면 사회적인 SMB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얘는 좀 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게 있다라고 할게요. MSP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떤 게 좀 탄력적인 겁니까?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수직축은 이제 달러 가격으로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한 게 오염 배출량에 따른 이걸 증가시키거나 할 때 여기 보시면 아니면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살짝 그림만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122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는 좀 가파른 거네 거기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완만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탄력성이 큰 경우, 그래서 얘가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는 기울기가 아이고 색깔이 좀 그러네. 얘는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랑 비탄력적인 경우 어떻게 되는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가지고 그냥 바로 봅시다. 여기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 그 122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검정 색깔로 할게요. 자, 먼저 거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 한계 편익이, 한계 사회적 편익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탄력성이 큰 경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싹 보시면, 자, 요걸로 하고, 우리 삐딱한가요? 요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탄력적인 경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똑같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오염을 감소하는 양이고, 여기는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약간 비탄력적인 거니까 이게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M, S, B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MC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MC가 이렇게 있다니까. MC가 이렇게. 근데 진정한 MC가 뭐냐라고 하면은 MC 프라임이 진정한 MC라고 할게요. 얘가 진짜 MC야, 진짜 MC. 이게 진짜 MC. 이게 진짜예요, 진짜. 레알 MC고요. 얘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 MC예요, 가짜 MC. 착각에 빠진 거야, 착각에 빠진 M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착각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배출 요금제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배출 요금제는 색깔 이렇게 합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배출 요금제를 실시하는 경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fee를 이렇게 해서 배출 요금제를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거기 그림을 보시면 얼마만큼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배출 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원래 여기라니까,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요거 프라임에서 진짜 최적 수준이에요. 최적 수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더 확 더 가파르게 좀 그리긴 했어야 되는데, 그냥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원래 이게 진짜 요금이라니까, 이게 진짜 요금. 그러니까 만약에 요금제를 요게 F를 빨간 색깔까지 쭉 하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 요금제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요, 여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사실은 비용이 실제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가짜로 잘 몰랐어. 아, 나는 말이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비용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드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착각해가지고 사실은 더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은, 비용이 이렇게 $50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F라고 있습니다. 배출 요금을 적용했을 때 오염물질 저감량이요. 그래서 오염물질 저감량인데 F니까 요걸 사용했을 때 저감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오염 허가서를 사용했다, 거래 상한제를 설정했다, 그러면 여기라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요게 이제 거래 상한제니까 우리가 뭐 그냥 스타라고 돼 있으니까 스타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볼게요. 결론은 최적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다 쓸게요. 최적 수준인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에서 자, 거기 보시면 거래 상한제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과다하게, 원래는 이게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상한 거래제라 쓸게요.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최적 수준에서 이거 봤을 때 또 반복이네요. 상한선을 설정한 다음에 상한 거래제를 합니다. 오염허가서예요. 거래제는 과다하게 저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배출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과소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배출 요금제는 과소하게 오염물질을 저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서 이탈된 거죠. 어느 게 더 이탈이 많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더 많이 이탈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과소한 건데 얘가 이탈의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셜 마지널 베네핏에 따른 사회적인 한계 편익, 그게 기울기가 가파른 탄력성이 작은 경우, 죄송합니다.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우월합니까? 라고 하면 배출 요금제와 그리고 오염 허가서라고 쓸게요. 오염 배출권 허가서라고 할게요. 허가서 방식과 어느 게 더 우월하냐면 허가서 방식도 좋지 않고 배출 요금도 착각이 발생하는 건데 얘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요, 둘 다 효율적인 수준에서 다 이탈되는데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느 게 그래도 더 낫냐라고 하면은 요거 차이가 더 작기 때문에 상한 거래제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는요, 탄력적인 사회적인 비용이잖아.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 할게요. 그래서 이거 따로 하지 않을게. 이거 정확하게 이거 반대로 보는 겁니다. 113페이지의 그림 보시면은 둘 다 역시 이탈하게 되는데 상한 거래제가 배출 요금제보다 훨씬 더 최적 효율적인 수준보다 많이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낫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배출 요금제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3페이지의 결론 한번 보시죠. 자, 이러한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나와 있는데요.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는 배출 요금과 상한선과 그리고 거래 시스템 중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어느 것이 더 좋은지의 여부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외에도 오염 감소로 환경이 깨끗해짐에 따라서 사회적인 한계 편익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인 한계 편익이 얼마나 빠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는 경작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의 학제 간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분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분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분배 측면에서 한번 보시죠. 분배 측면. 자, 거기 보시면 분배 효과 맨 마지막 줄 보시죠. 불확실성이 없어서 상한선과 거래 시스템이나 배출 요금이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똑같다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분배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배출 요금 같은 경우 볼게요. 배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세금 아닙니까? 세금. 그렇죠. 배출 요금제를 설정하게 되면은 자, 거기 보시면 오염물질을 배출한 애가 오염에 대한 세금을 지급을 하게 되니까 텍스와 같은 효과예요. 텍스 부과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고.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상한선과 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염 허가서가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과 거래 시스템, 거래제라고 할게요. 거래제는 오염 허가서라는 것은 오염 허가서를 발급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껏 그게 권한을 획득했으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얘네들이 무료로 이제 발급을 받게 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아무런 수입을 얻지도 못해요. 무료이니까 정부의 수입은 없어요. 정부의 수입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제 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이득을 딴 애한테 팔아서 기업끼리 서로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근데 최근에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무료로 이제 발급하지 않고요. 처음에 가격을 얼마 부과해요. 경매 시스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무료로 배급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부가 팔아요. 그래서 경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발급하지 않고요. 가격을 얼마 책정해서 팔게 되면 정부의 재정 수입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살펴봤냐면, 오염 관련된 물질을 줄이는데 배출요금제랑 상한선 거래제 방식 중에서 여기 분배 측면이라든가 불확실성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탄력적인 사회적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불확실성이라든가 비용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때 어떻게 두 개가 다른가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